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깊은 관찰은 못하고 기자들이 써놓은 걸 갖다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서 대략적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님이 써놓은 글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원이 이제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말하네요. 이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1개 법안의 대안으로 불법 파업을 폭넓게 정당화한 내용을 상당히 덜어냈다는 점에서 원안보다는 개선됐다. 그러나 남은 문제도 적지 않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장이 있다. 법안 2조 2호의 이문을 추가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으로써 사용자 범위를 확장했고, 5호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했다. 근로조건을 결정해서 근로조건을 확장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주체해 볼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비록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결론의 하급심 판결도 있다. 그러나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첫째,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다. 그로 인해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행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이연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된다. 이들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 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본질을 벗어난다. 셋째, 특별여건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노조가 단체 교섭과 파업의 대상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충분히 고려됐는가? 넷째, 원청 기업이 단체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원하청 기업의 경영권 침해뿐만 아니고 원청 기업이 하청을 기피해 오히려 하청 기업 근로자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하려는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핑계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선상에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확장한다는 것이 나름 일관성이 있는 변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나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두 가지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이혼 논란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지금 아마 현재 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하청기업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을 애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해결을 위해 원청기업 등 다른 쪽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풍선 효과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이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을 기피하거나 하청기업 노조의 성격에 따라 하청기업을 선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민주당이 이런 모든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는가? 우려대로 풍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럼 이제 중대재해법은 기한이 지금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50인자.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무리하게 기업 대표에게 씌우다 보니 법리적 모순이 없을 리 없다. 사실상 형법의 성격을 띤 중대재해법은 형법 총론의 원리가 적용되는 책임주의는 물론 인과관계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좀 급하게 했나 봐요. 물론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안전하게 이렇게 기업을 운영은 중요한데, 기업 대표의 처벌을 강화해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태생부터 모순이다. 실제 지난해 산재자는 13만 348명으로 법 시행자인 2021년 12만 2713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준비에 부족의 비상에 걸렸다. 기업 대표가 1인 다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속성상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는 구속되고 그 즉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내몰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죠. 완전히 직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나중에 로펌계는 세도하는 중대재해 컨설팅 요청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기업들은 절박한 마음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판례도 드문 만큼 부실한 자문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 기업들이 불안해갖고 로펌에다 의뢰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 이제 판례가 이렇게 모아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이제 중대재해법 이 기자 이정선 중기 선임 기자라는 분인데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이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여야 정치권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다. 가해유예가 능사일까? 재해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업인 처벌이라는 사후 약방문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법은 이참에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할 때다. 근로자 안전 중요하죠. 사람 목숨은 기업의 총수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근로자들이나 다 소중한 거죠. 이제 문제는 좀 급히 서둘러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법률안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두 군데가 있네요. 노란 봉투법의 풍선효과. 그 풍선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원청기업이 그러니까 그 책임의 어떤 불명확성 때문에 그 하청기업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들인데 이 책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좀 약간의 그 개념이 노동쟁의 대상이 개념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원청 기업인한테 이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원청 기업에서 이제 하청 기업을 쓰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하청 기업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일거리를 잃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기주의거나 항상 일이 없어도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급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한번 이제 그 법안을 갖다가 올리는 사람들이 발의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급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노동자들만 이해한다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박수 쳐주고 이제 그럴 때가 지났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청과 하청에 회사가 있고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에서 어떤 선별적으로 골라버리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일이 없이 급여 없이 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쪽도 또 마찬가지야.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물론 이제 기업들도 성의를 다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갖고
그 회사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인, 뭐 40명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요즘 뭐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여하튼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다. 그럼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일을 못하고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숙련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기업들로 다시 재취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럼 몇 개로 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정부에서는 뭐 실업급여도 지급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좀 숙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법률이고 완전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를 갖다가 다 가능하면 제거하고,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좁고, 첫째는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야지요. 한 기업이 먹여 살리는 인원이 몇만 명이 될 수 있고 몇천 명이 될 수 있고 몇백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업주가 뭐 구속되고 회사가 문 닫게 되면은 몇백 명, 거기에 딸린 가족들 좀 크게 생각해 가지고 법안들을 갖다 입안하고 또 통과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업주들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그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기업주들도 그런 모범을, 그런 또 그 노동자들한테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되, 그러나 기업가들은 무조건 구속시킨다거나 막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나머지 노동자들의 그런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그러한 법률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하나 발의하고 입안했다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그 업적으로 자랑하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은 무조건 이러한 생각으로 법안 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좀 조절되고 해가지고 좋은 법으로 다시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